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냄새를 주제로 이야기 문을 열까 합니다. 그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당연히 알죠. 네?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조연상을 수상한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 시상자로 맞아요. 이 수호로 수상자를 발표하기도 했지요. 맞아요. 이 윤여정 씨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매일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기도를 드린대요. 뭐가 그리도 죄송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한 10살 때쯤에 이제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때 전쟁 후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니까 할머니는 한번 사용한 물을 안 버리고 이거를 또 쓰고 이렇게 재활용하신 거예요. 이게 좀 비위생적이다는 생각에 할머니를 좀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 심지어 그 할머니한테서 저 어르신 그 냄새 있잖아요. 네. 냄새까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했대요. 그랬군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께 못되게 굴었던 것이 후회가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에 또 너무 어렸잖아요. 지금이야 뭐 매일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자주 못 가셔도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사람마다 체취가 있기 마련인데 나이가 들면 이 체취가 강해진다고 하대요. 네, 젊었을 때는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각종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근육과 수분이 줄어드는데 이에 비해 지방은 증가해요. 그래서 밖으로 배출돼야 할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되고 아울러 피부에서 분비하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노넨알데하이드라고 해요. 이것이 모공에 주로 쌓이면서 쾌쾌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냄새가 나는 거였군요. 네, 슬픈 이야기예요. 어허. 그런데 이 노넨알데하이드는 생성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죠. 매일 샤워를 하고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활용해 씻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햇살을 받으며 하루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속옷도 매일 갈아입으셔야 해요. 그런데 예전에 이 할머니들이 요실금이 있어서 아마 냄새가 났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 경우에는 이 출산 후유증이 그 원인이 됩니까? 네, 출산도 원인이기도 하죠. 사실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으로 요도를 지탱하는 근육이 느슨해져서 소변을 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면서 몸이나 팬티에 소변을 묻혀 키키한 냄새를 날 수 있거든요. 사실 요실금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아요. 우리나라 여성의 40%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은 요실금 수술이 흔한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시절이니까 아마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옛날 할머니들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글쎄,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근데 말이죠. 제 추억 속에는 할머니에게서 나던 냄새가 꼭 나쁜 냄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제 어렸을 때 방학 때 되면 할머니 댁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면은 그냥 한 상 차려주시죠. 밥 위에 반찬 올려주는 할머니도 기억나고, 밥 먹고 남은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그저 다리 위에 베고 누우면 더울 때는 이제 부채 이렇게 살랑살랑 붙여주고 그 쉬었던 기억들. 근데 그때 글쎄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때 맡았던 할머니 냄새는 그리운 추억인데
그죠? 그 시절의 할머니가 또 보고 싶은데요. 가이드님, 나이가 들면 결국 아이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결국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대소변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아이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사회자님, 어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출생할 때 성공이 뭘 것 같아요? 숨 출생? 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숨 쉬는 거. 12살에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는 거. 네. 18살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 네. 20살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35살에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나이부터는 이제 거꾸로 되는데 50살에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고요. 네. 60살에는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70살에는 아직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을 하는 거. 75살에는 아직도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는 것이고요. 80살의 성공은 팬티에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90살에는 아직 숨 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갔네요. 예, 이 80대에 팬티에 오줌을 안 싸는 거 이게 곧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네. 예, 재밌으시죠? 재미있으면서 참 서글프게 그리고 방금 전 나이가 들면 대소변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하셨죠. 네네. 맞아요. 치매 어르신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실 치매 가족이나 보호자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보호자들이 가정에서 환자 돌봄을 포기하고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요. 실금은 질병 때문에도 있지만 노화의 영향도 있어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방광 내에 소변이 차게 되면 막고 있던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소변을 체외로 배설시키게 됩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방광이 수용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은 약 400cc까지 가능하고 250cc 정도 찼을 때는 요일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 방광 용적이 250cc로 감소되어서 그래서 잦은 요일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 버스 타고 장거리 못 가시거든요. 그 중간에 몇 번은 화장실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셨던 이게 방광 용적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군요. 근데 질병에 의해서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남자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이 소변 누출 통로를 압박해서 소변을 보려면 한참을 기다리고 힘을 주어야 해요. 또 소변을 보더라도 완전히 방광을 비우지 못해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죠.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괜찮습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대신 여성의 경우는 요로 감염으로 잦은 배뇨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은 요도구와 항문이 가까이 있다 보니 항문에 있던 세균이 요도구를 통해 쉽게 방광 쪽으로 올라가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혈뇨와 함께 잦은 배뇨 증상을 호소하게 돼요. 요일을 자주 느끼더라도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의로는 안 돼요. 무리예요. 참기가 어려워요. 요도의 괄약근은 수의적 괄약근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러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일을 자의적으로 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금이라고 하죠. 이거 말 그대로 요실금이지요. 듣기로는 여성분들에게 이게 빈번하다면서요. 네. 요실금은 괄약근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골반저 근육이 분만이나 여성 호르몬 결핍 등으로 약화되면서 발생하거든요.
요실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스트레스성 요실금은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 웃음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고요.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은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에서 갑작스럽게 요일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요일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이 조금씩 누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능성 요실금은 뇌졸중이나 치매 어르신에게 흔한 것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어 소변을 보러 가고자 하나 신체 기능 상태가 소변 보는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화장실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기능적 실금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군요. 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치매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대소변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화장실 문을 열 줄 알아야 하며 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 대소변을 보고 뒤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한 단계라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배설 문제에서 발생되면 가족들도 많이 당황하겠어요. 가족들도 당하지만 사실 치매 어르신도 이런 상황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치매 어르신의 배설 문제가 나타나면 어느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본 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보통은 이제 당황해버리잖아요. 당황하니까 어르신을 다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족이 야단을 치면 치매 어르신은 왜 야단을 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수치심과 불안감만 커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르신의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르신도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하고 옷이나 방에 실수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여기 물이 쏟아졌나 봐처럼 말을 건네며 조용히 뒤처리를 해서 어르신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하세요. 어르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처하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봐 걱정되는 거는 좀 숨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르신의 배뇨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화장실을 모시고 가야겠죠. 그렇다고 24시간 다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배뇨 습관을 알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이 배뇨 시간에 대한 관찰 일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전, 식후, 저녁 식후 등 정기적으로 배뇨 여부를 관찰하여 그 시간을 적어보면 나름대로 어르신의 배뇨 습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파악한 배뇨 패턴을 토대로 배뇨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배뇨하실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제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 외출 전, 활동 후, 또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게끔 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씀인데, 근데 뭐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소변이 안 마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하루 1500cc에서 2000cc 정도 계획적으로 골고루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컵으로는 대략 10잔 정도 되겠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을 적게 보잖아요. 그럼 또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보호자분 중에 일부러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절한 관리 방법 아니에요. 수분 섭취를 제한한 경우 방광에서 소변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실금이 더 악화할 수 있고요. 농축된 소변은 요로괴 감염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축된 소변은 냄새도 좋지 않아요.
대신 이 자기 전에 수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숙면을 위해서인 거죠. 네. 그리고 어르신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좋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조성하면 되나요? 화장실이 치매 어르신의 방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문은 항상 열어놓아 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사실 그 요즘 아파트 경우에 방문이고 뭔 문이고 문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 문에 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좋겠죠. 밤에도 화장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야광색 표지판을 붙이거나 거실에 작은 불을 켜두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또 낙상 위험을 줄여주기도 해죠. 문에 글자 대신에 이제 화장실하고 관련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크게 붙여두는 건 어떻습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르신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는 좌변기가 좋아요. 변기 뚜껑은 색깔이 있는 곳으로 하면 변기임을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면 어르신에게 편안함을 주겠죠. 그리고 화장실 문 안쪽은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보통 일어나다가 잘못 툭 몸이 건드리게 되면 이제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다 어르신이 이걸 잠그게 되면 여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화장실 바닥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요. 예전에 저도 저희 집에 어릴 때 있었는데 화장실이 이제 방 밖에 마당 저 밖이나 있는 경우에 요강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지용구 중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로 이동 변기가 있어요. 밑이 뚫린 의자처럼 생겼고 바퀴가 달린 제품이 있어서 이동도 편리합니다. 이거 만약에 어르신이 이제 배변 실수를 했던 곳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런 이동 변기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실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대변이 무의식 또는 불수의로 배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항문 조인근이 수의건으로서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기능이 약화되면 어르신 스스로 배변을 참지 못하고 저절로 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변실금 시 설사인 경우에는 설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 변실금 위험인자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변실금이 있을 경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 가스를 형성하는 콩류의 음식은 제공하지 않도록 하세요. 저번 시간에 소화기계의 노화 과정 배우면서 설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 설사 얘기가 나오네요. 네. 어르신들은 설사를 하면 탈수 위험이 있거든요. 전해질과 수분 공급을 위해 이온 음료나 끓인 보리차를 드리고 설사가 멎으면 미움부터 시작해서 소화의 정도를 확인해서 죽과 밥을 드리도록 하세요. 근데 가이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뭐랄까 좀 여쭙기 민망한 부분인데 벽에 왜 변을 칠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이고 중고도 치매 어르신은 화장실 용도를 모르세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변을 보고 손으로 만지거나 옷, 방바닥, 벽 등에 대변을 묻히는데 이는 어르신이 변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못 처리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스로 처리해보려고 하신 거. 이거 안타깝네. 아니면 변을 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다가 자신의 변을 먹거나 소변을 마시기도 하죠. 이때는 어떻게 수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뒤처리를 해주세요. 씻겨 드릴 때 화장실의 수건거리를 잡도록 하거나 또 양발 등을 손에 쥐게 한 후 마주 보지 않고 어르신 뒤에서 따뜻한 물로 씻겨 드리세요.
변비가 심하면 항문주의가 불편해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요. 변실금이 생겼을 때 기저귀 사용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저귀 사용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저귀를 일찍 착용하면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실금을 악화시켜 배설 기능을 일찍 상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저귀를 자주 갈아드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용변 여부를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기저귀를 교체해야 불편감은 해소되죠. 하지만 기저귀 가는 것을 치매 어르신이 원치 않을 경우도 있어요. 치매 어르신에게 수치심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하도록 하고 강제로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대로 두면 찝찝하고 불편하실 텐데, 그죠? 그렇긴 한데 치매 어르신은 인지 기능이 떨어졌지만 감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손을 댈 경우 수치심을 느껴 저항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께 불편하지 않느냐고 여쭈면서 기저귀를 교체하면 뽀송뽀송 개운하다며 좋은 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도록 하세요. 이 배설 문제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지치지는 않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 스트레스 꼭 풀어가면서 지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가족 구성원도 마음이 늘 그늘이지기 마련이죠. 이미 잘하고 있는 우리 가로수 가족분들이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린 마음에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가 냄새가 난다고 싫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 환풍기, 탈취제를 사용해도 어르신 배변 냄새가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어르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이 미안해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걸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커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릴 때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가족을 참 많이 사랑했던 분이라는 걸 꼭 알려주셨으면 해요. 네, 이미 치매 가족으로 충분히 힘들었었는데 훗날 가족에 대한 죄책감 또 그런 미안함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가로수 가족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